과학톡 최미영. 문경수입니다. 네, 문 대장님께서는 불소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치약 광고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충치에 좋다고 해서 사실은 치약에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불소가 사실은 첨단 산업 소재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수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산업 소재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잖아요. 네, 독자적인 원천 기술의 연구와 개발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톡은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기술들을 제치고 당당하게 우뚝 선 우리의 기술을 소개해 드립니다. 산업계에서 꼭 필요한 불소 화합물을 만드는 소재 제조 기술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인 불소는 어떤 물질인가요? 예, 불소는 원자번호 9번이죠. 그리고 평균 분자량이 19. 불안정하기 때문에 홀로 존재하기가 힘들고요. 그래서 F2라는 가스 상태로 이원자 분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불소라는 원소는 좀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지구상의 지각에서 12번째나 아니면 13번째로 많은 원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실은 차지하고 있는 것이 되겠고요. 또 그냥 존재하기는 힘들어서 다른 원소들과 같이 화합물 형태로 굉장히 많은 화합물 형태로 그렇게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 원자들의 이름 있잖아요. 산소, 수소, 그다음에 불소지 않습니까? 불자가 이게 프랑스 불자 같은데 어떻게 이름이 만들어졌는지 좀 우선 알고 싶어요. 처음에 라틴어인데요. 그러니까 플루로라고 하는데 흐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광물을 녹여내고 그렇게 재련을 할 때 사실 사용해서 녹는 점을 낮추는 역할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흐른다는 의미에서 플루르라는 라틴어에서 비롯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석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착안해서 플로로스파 또는 이제 플로로라이트라는 그런 이름으로 명명이 됐고요.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그 불소를 이제 추출해 냈을 때 여기서 플로린이라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 이제 발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것이 뭐 살충제로도 쓰기도 하고 쥐약의 원료로 쓰기도 하고 또 우리는 또 입에다 집어넣고 가글 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성질을 갖고 있습니까? 그 불소는 기본적으로 원소들 중에서 전기음 성도가 가장 큽니다. 전자를 끌어당기는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성질이 굉장히 가장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비롯되는 어떤 특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또 더 많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로운 원소이군요. 외롭습니다. 이 불소라는 것이 혼자 존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게 치약, 냉장고, 아까 말씀해 주신 쥐약 요 정도 수준인데 그 외에 결합돼서 보여지는 다른 물건들이 있을까요?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건 이제 불소 화합물의 종류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료로 사용하는 불화칼슘, 그러니까 불화칼슘으로부터 저희가 불소를 얻어서 산업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칼슘 플로라이드 같은 경우는 이온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고분자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그 프라이팬에 사용하는 테프론은 이제 탄화불소 해서 이렇게 연결이 있는 공유결합으로 연결이 돼 있는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들도 있고요. 다양한 어떤 화합물들이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이 불소라는 녀석은 친구를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서 참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불소 화합물은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 불소 화합물이라는 것은 불소를 중심으로 해서 불소가 중심이 됩니다. 불소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원소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그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어떤 그 물질들이 불소 화합물이라고 그 명명을 하고요. 예. 저희가 그 옛날 화학 시간을 기억을 해보면 불소 화합물이 있고 불소 화합물이 있는데 그 둘의 차이가 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소 화합물이 사실은 더 넓은 범위가 되고요. 불화물 같은 경우는 불소 원소에 다른 그 원소들이 직접 결합되어 있는 형태들이 많은 형태고요. 그거 말고 그 외에 다양한 형태들은 이제 불소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화합물이니까 덩어리가 더 크겠네요.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테플론 얘기하셨는데 제가 집에서 주말 되면 아빠는 요리사 뭐 이거 좀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 지금 한 25년 정도 했는데요. 주말마다 하다 보면 이제 프라이팬의 종류에 따라서도 요리가 잘 되는 날이 있고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오래된 프라이팬 쓰면 다 붙어가지고 안 되기도 하고요. 새로 테프론이 아주 깨끗한 것이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걱정스러운 것은 테프론을 먹으면 또 암도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좀 거칠어진 프라이팬은 버리라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테프론이 어떻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테프론의 어떤 그 유래 같은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테프론이라는 건 이제 테트라플로로에틸렌이라고요. CF2 탄화 불소가 있고 탄화 불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중 결합으로 또 탄화 불소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면 고어라는 그 회사를 좀 아실 겁니다. 고어텍스. 예, 고어텍스 네네. 고어 회사. 그 저희가 그 등산 갈 때 입는 옷 있지 않습니까? 비는 막아주고 예, 땀은 비는 막아주고 땀은 이렇게 발산시켜주고. 발산시키는 그 고어텍스에 사용되는 소재가 이제 테플론 소재거든요. 테플론 소재고 또 프라이팬에 코팅에서 사용되는 소재가 테플론 소재가 됩니다. 연료전지 막이 있는데 그 막에 들어가 있는 다공성 막 이것도 광화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광화막 같은 경우도 테플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문제가 된 부분이 있는데 인공 혈관 아이들에게 좀 이제 이식해서 사용해야 되는 인공 혈관이 있는데요. 그것도 테플론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테플론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런 불소가 연구되기 시작한 거는 언제고 그 최초로 발표된 연구 결과나 아니면 뭐 영향력 있는 그런 연구 결과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 불소라는 원소를 연구하기 시작한 거는 1800년대 초반이죠. 사실은 1800년대 초반인데요. 그 많은 과학자들이 형석에 이제 새로운 어떤 원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측을 좀 사실은 처음에 했었죠. 그래서 마리 앙페르라는 그 프랑스의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여기에는 그런 원소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70년 정도 어떤 세월이 지난 후에요. 앙리 무아상이라는 과학자가 이 불소 원소를 최초로 형석으로부터 분리를 해서 이 불소를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불소를 처음으로 이제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얻어지는 물질이 플로린 가스, 그러니까 불소 가스다 보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사망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앙리 무아상 같은 경우는 좀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방금 얘기하셨던 그 형석이라는 게 돌이죠? 예, 맞습니다. 광석입니다. 그러면은 광산에서 돌을 이렇게 추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불소를 다시 또 추출을 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전통적인 그 방법은요. 형석을 얻은 다음에 형석에 플로린이라는 원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원소를 끄집어내서 저희가 산업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이 황산이라는 거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황산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저희가 들었던 유명한 HF, 불화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불화소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불화 화합물들이 불소 화합물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에칭가스를 쓰고 있는 그 물질을 일본이 규제를 하면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오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산업 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받고 우리나라에 그 어느 정도까지 기술 개발이 된 건가요? 제가 신문지상에서 보니까 박사님이 일하시는 그 센터에서는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저희 센터에서는 선배 박사님들이요. 오래전에 사실은 이 불화수소,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한 그 공정을 개발하셔가지고 기술 이전을 좀 한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상용화는 되지는 못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중소기업 업체에서 99.99% 이상의 그 순도를 가진 불화수소를 공정을 개발을 한 특허가 사실은 등록이 돼 있다고 그렇게 그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인가요? 상용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 랩에서 저희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서 크기를 키워서
실험을 하고 실증화를 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과정들의 어떤 기간이 좀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 마지막 단계는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서 이게 괜찮다. 정말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확인을 받았을 때, 그러고 나서 이제 상용화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개발을 하고 나서도 이제 실제로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화수소와 같이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 물질들이 있나요? 예, 있다면 그 이유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다음에 반도체에 쓰이는 핵심 그 불화 화합물 중에 하나가 이미드인데요. 네. 불화 폴리이미드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 이제 불 속에 이제 그 수출 규제 항목으로 될 수 있는 이제 리스트 중에 하나는 이제 과불화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소 수지, 고무 뭐 그런 것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한국화학연구원 계면재료화학공정연구센터 어떤 연구를 하는 곳인가요? 지금까지 한 30년 동안 이제 기초 불소 화합물 소재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공정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불 속에 알코올 종류가 있고요. 불 속의 알코올로부터 시작해서 발수, 발유제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왔었고, 그다음에 불 속에 윤활유라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파트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불 속의 단량체를 합성하고요. 예, 그거로부터 중합 과정을 통해서 고분자 수지, 불 속 고분자 수지를 얻는 그런 연구들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불소 연구가 왜 중요한 건가요? 이제 불 속의 수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장 자체가 사실은 조금 작을 수는 있지만요.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불 속의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국방에 예를 들어서 탱크나 뭐 다른 그 무기 소재 같은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꼭 포함돼야 되는 그런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우주 항공 산업에 사용되는 그 오링이라든지 게스켓, 그다음에 전선의 어떤 피복 같은 것들의 종류는 저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능이 좋아야 되고 그래서 잘 환경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커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충족하는 것이 이제 불소 소재고요. 그렇다면 이 불소 연구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 혹시 뭐 이런 게 있을까요? 그 인공 장기 중에 말씀드렸던 인공 혈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인공 혈관 소재를 꼭 이제 테프론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왜 테프론 소재를 써야 될까요? 이제 불 속의 소재의 큰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오염물질이 접착이 안 되는 거, 부착이 잘 안 된다는 질기를 거거든요. 낮게 해준다는 특성이 예, 맞습니다. 거죠? 그걸 방호라고 하는데요. 그 방호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혈관을 사용했을 때는 혈액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 혈액 내에 수많은 단백질들이 있거든요. 단백질이 혈관에 쌓이고 그로 인해서 혈소판에 영향을 줘서 혈소판이 응고되게 되면 이걸 클로팅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죠. 혈관 흐르지만 단백질 부착을 줄여주고 그런 면역 반응도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피가 매끄럽게 지나갈 지나갈 수 수 있도록 있도록 방수 해줍니다. 코팅 역할을 해주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예. 그 관상동맥 그 막혔을 때 쓰고 있는 스텐트라고 하는 거에도 테프론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 테프론을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코팅에서 제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보면서 좀 놀랐던 것은 그 배관할 때 그 나사산이 있는 곳에 하얀 천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그다음에 끼지 않습니까? 그것도 테프론 소재라고. 그것도 그래서 테프론인데 그게 매끈매끈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죠. 이 테프론이 가장 미끄러운 어떤 물질로 기네스북에 올라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언제 그 또 테프론 얘기를 들었었냐면 병 에다가 액체를 집어넣는 공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뭐 음료수도 있고 뭐 콜라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게 계속 옆으로 가면서 이 병들이 벽을 계속 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게 거칠어져 가지고 이 병끼리 서로 부딪혀 가지고 부서지는데 거기다 테프론 테이핑을 맞습니다. 해놓으면 예. 잘 미끄러진다고 하는 예.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제가 아까 그 말씀드렸던 윤활유가 네. 그런 역할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이게 베어링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마찰을 할 수 있는 기계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넣어주면 윤활 작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불소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군요. 그리고 이 불소가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음이온이 강하고 그래서 불안전하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용기나 이런 뭐 가두거나 뭐 연구를 할 때 또 안전사고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제 불소가 어느 단계에서 위험하냐면요. 처음에 기초화합물, 예를 들어서 단량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고압 공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때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만드는 과정 중에 그 위험한 그 유독 물질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안 만들어지는 공정들도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 그게 만약 누출됐을 때 그런 것들이 위험하게 되는데요.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공정을 이제 굉장히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단량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지가 좀 궁금해요. 예, 저희가 그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게 단량체를 만드는 부분인데요. 단량체는 저희가 그 테프론을 봤을 때 테프론이라는 그 수지는 고분자 수지인데요. 고분자 수지는 굉장히 큰 분자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의 하나하나 유닛, 그러니까 단위를 단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량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거대한 고분자 수지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 충전지에 쓰이고 있는 그 물질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잘 개발이 돼서 그것이 또 태양 전지에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예. 지금 그 불소 수지 중에 PVDF라는 수지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바인더용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 전지 백시트로도 사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바인더용으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2차 전지 바인더라는 게 뭘까요? 전극을 그 압착시켜서 이제 그 할물질을 압착시키게 되는데요. 그 물질을 잘 가지고 있게 잘 그 성능이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도 충방전을 거듭하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굉장히 내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내구성을 가진 소재는 이제 그 불속의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불소의 성질인가요? 그 예, 내구성을 갖고 있는 게? 예, 불속의 수재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은 고내구성입니다. 고내구성이 있고 고내우성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아까 똑같은 질문으로 2차 전지가 뭐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1차 전지는 우리가 한번 네. 쓰고 버리는 건전지를 얘기하고요. 2차 전지는 충전을 다시 시켜가지고 쓸 수 있는 그 전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 전기차 같은 데 들어가는 걸 예, 맞습니다. 의미하는 거죠. 걔네들은 배터리. 뭐 액체든 고체든 뭔가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서 다시 또 환원되고 이런 산화 환원 과정을 네. 계속 거치니까요. 거기서 사용되는 어떤 그 환경이 굉장히 극한의 환경입니다. 산도도 굉장히 높고 뭐 염기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견뎌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들에 적합한 부분이 이제 불소 화합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사님이 계신 센터에서 아까 그 발수 발효제 같이 연구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과물화물을 어떤 정도로 많이 사용했냐면요. 이제 발수 발효제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차량의 앞 유리를 발수 발효제로 그 코팅을 하게 되면 비가 올 때도 떼굴떼굴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그럼 물이 이렇게 또르르르 예, 떨어져 흐르는. 내리는 거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테프론 소재에서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그 후라이팬에 그 코팅되어 있는 테프론 소재 같은 경우는 많이 보셨으면 알겠지만 물을 떨어뜨려도 물이 잘 묻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름을 부어서 후라이를 해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도 잘 묻지 않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수 발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꽃잎에 물 안 묻는 예, 거 맞습니다. 같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옷에 또 많이 쓰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물 정도만 이렇게 탁탁 튀겨냈었는데 요즘 뭐 옷에 넣었을 때 뭐 향균성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불소 이온 같은 경우는 일부는 그런 그 성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제 불소 고분자 같은 경우는 항균 성능은 이제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네. 기본적으로 항균 성능보다는 방호 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세균들이 표면에 부착해서 성장하면서
이제 그 번식을 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게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것도 하나의 항균 효과라고 보는 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수돗물에 불소를 넣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충치 예방에 좋다고 옛날에 해서 이미 많이 먹고 있는데 지금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소를 물에 넣어서 먹고 있을까요? 예전에는 많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불소를 꼭 포함시켜서 먹음으로써 이제 충치를 예방하고 그랬었는데요. 현재 와서는 기준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 각국마다도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유럽의 어떤 곳에서는 그 천연적으로 나오는 물에서도 그 불소가 조금씩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불소를 정책적으로 또 제거하는 데도 제거해서 사용하는 그 지방도 있고요. 다양하게 그 뭐 맞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불소 이온이 충치 예방에 그 효과가 있다는 거는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근데 그게 이제 몸속에서 그 기준치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논란의 어떤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준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중에 있는 많은 물건들 중에서 특정한 물건의 함유율을 이제 측정하는 기기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독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유해할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제 관심의 대상인데요. 이 불소화합물 같은 경우는 식약처 홈페이지 갔더니 이거를 표준 그 농도를 만드는 것까지도 설명을 해낼 정도로 중요한 물질로 되더라고요. 요 불소화합물 혹은 불소에 관련되어 있는 그 제품들이나 아니면 표준 화합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지금 독성도 관련해서는 사실 FDA의 그 어떤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데요. 테프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공을 할 때 PFOA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PFOA는 과불합물인데요. 이 과불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몸속에 축적돼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긴 있지만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몇 ppm 단위로 섞여 있느냐 또는 뭐 그런 것들의 어떤 기준이 뭐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그 이번 시간에 계속 강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핵심 소재 제조 공정 기술이 국산화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 핵심 기술이 국산화됐다는 것은 네. 저희 산업의 무궁무진한 어떤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핵심 기술이라는 것은 어떤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부품이 빠지면 뭐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완제품까지 갈 수 있는 단계 또는 더 성능을 높여서 더 좋은 제품,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단계 그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선도라든지 뭐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이런 무역 보복이 있을 때도 우리의 산업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좀 기반이 되지도 네, 않을까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세계 시장의 동향은 어떤 거예요? 제가 얼핏 듣기로는 불소 시장도 굉장히 큰 규모를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불소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세계 몇몇 10개 이하의 나라들이 사실 독점하고 있다는데 사실 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미국의 3M이나 듀퐁, 잘 아시는 듀퐁, 그다음에 프랑스의 알케마라든지 그 벨기에의 솔베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다이킨의 어떤 점유율이 높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사실 세계 불소 시장의 60% 이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우리나라에서 한 해 그 수입하는 불소 화합물의 그 수입량은 약 1조 정도, 1조 뭐 5천억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요. 기초 수지로서는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나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 줄 몰랐고요. 한편으로는 저희 박사님 계신 센터가 있어서 앞으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과불합물이나 아니면 불속의 윤활유 아니면 단량체까지 만드는 단량체 및 불소 고분자 소재를 만드는 공정 그다음에 기술이 확립이 돼 있기 때문에 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앞으로 또 그 훨씬 더 그 진보된 어떤 소재들을 만들어내고 공정을 개선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소가 첨단 산업의 소재가 될 수도 있다라고도 이제 아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진짜 얼마나 중요한 건지가 지금 제가 잘 느낌이 안 와가지고. 챌린저호였나요? 그 우주 항공 산업에서 챌린저호를 발사를 시킬 때 그 연료 탱크에 그 오링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게 좀 잘못됐다고. 그래서 빵 하고 터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아주 요소 작은 부분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불소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전체를 못 만드는 대표적인 제품 뭐가 있을까요? 그 반도체 공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몇백 개 되는 공정이 있는데 하나가 빠지면 반도체를 못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불소 화합물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업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임팩트 있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컴퓨터 못 쓴다. 냉장고 못 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서 개발하고 있는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네. 연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로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시작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 현대차에서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 그 생산하는 넥소를 비롯해서 뭐 이렇게 수소 자동차가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넥소에 들어가는 전류전지의 이온 교환막 그쪽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래서 시장성이 앞으로- 있나요? 이게 실용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이제 그런 수소차나 아니면 전기차로 이제 대체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실용성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냉장고 보면은 무슨 프레온 가스니 뭐 이래갖고 오존과 연관돼서 뭐 오존을 파괴한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다른 대체 물질을 이용해서 조금 줄였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그 아까 그런 수소 자동차에 쓰일 그런 연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맞습니다. 네. 수소 연료 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해서 사용을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산소가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래서 수소를 그 수소 이온으로 만들어서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제 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기가 발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과정 중에서 저희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이온 교환막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좀 냉매 말씀하신 네네. 부분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네네. 냉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벌써 다른 온난화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온난화 지수가 높은 그 물질들, 불 속의 물질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저희도 그 같은 연구들을 좀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수소 연료 전지에서 연료 교환막이라고 하는 거가 전체 그 수소 전지 중에서의 차지하고 있는 중요도는 어느 정도 될까요? 중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핵심 기술이 핵심 기술로 분류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연료극이 있고 그다음에 산소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서 만나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연료 전지막이라는 것은 이걸 구분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산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섞이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동차면 오래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이 오래 가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소재가 거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아까 고어텍스가 비는 막아주고 땀은 배출하고 이거하고 거의 같은 원리를 갖고 있네요. 그거하고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까 고어텍스의 그 PTFE, 그러니까 테프론 같은 경우는 강화목으로 사용되고 거기에서 저희가 만든 그 이오노머라는 그 수지가 있는데요. 그걸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성능이 굉장히 월등히 좋아지는. 둘 다 불소 고분자 수지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 수소 자동차에 그 막이 없으면 뭐 폭발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받으 막이 없으면은 구동이 안 됩니다. 폭발 안 돼서 다행입니다. 컴퓨터, 냉장고, 수소 자동차 못 쓴다. 네. 일단 쓸 수가 없습니다. 등산도 못합니다. 네, 등산도 못한다. 달걀 요리 프라이팬 못합니다. 프라이팬 못 쓴다. 네. 굉장히 중요한 연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최근에 네. 지금 일본 때문에 지금 불소가 지금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그동안은 잘 몰랐거든요. 국가나 다른 사회에서 우리가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어떤 좀 지나간 시간이 좀 안타깝기도 한데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은 좀 굉장히 고민도 많으셨고 하긴 해야 되는데 잘 도와주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불소가 왜 중요해? 수입하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었는데 그 회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리라고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소 소재가 얼마나 이제 최첨단으로 쓰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런 계기를 비롯해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박사님 그 불소 제품 국산화 말고도 뭐 지구 온난화나 환경 문제에 대응하는 연구도 주력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요. 예.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불속의 소재를 기반으로 한 네. 연구에 해당이 될 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난화 지수가 높은 냉매 소재들 네. 그런 냉매 소재들을 대체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또 말씀드렸던 과물화물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 규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PFOA라는 어떤 물질들은 이렇게 길이가 긴 불화 그 물질인데요. 그런 것들은 몸속에 축적돼서 발암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하면서도 그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재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연구들도 환경에 초점을 둔 그런 연구들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향후 연구 목표라든지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예, 저희가 방향은 지금 현재로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초 불속의 소재를 더욱더 강화해서 개발하는 측면이 공정과 불속의 소재를 개발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테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더 나아가서 훨씬 더 이제 혁신적인 그 소재를 개발하는 부분들, 혁신적인 소재를 개발하고 공정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연구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연구의 방향은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인간의 번영, 뭐 그런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런 이바지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소 소재가 위험하고 좀 까다롭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불소 소재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환경적인 부분들도 좀 해결을 하고 인간에게 어떤 좋은 그러니까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그 굉장히 보람된 어떤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불소 연구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풍요롭게 싶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학자가 돼서 또는 연구자가 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 힘든데 지금 어떤 시점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는 연구들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어떤 번영을 위해서 그다음에 행복하고 삶의 가치를 발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다는 그렇게 내가 만들 수 있구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분들도 막연하게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부분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는 것이 이제 화학 소재 연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제 불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프라이팬이 좀 더 좋은 거에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라가 지금 직면한 그 큰 문제로 이제 우리가 많은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묵묵하게 30년을 일한 그룹이 있으시고 그런 결과들이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국산화되고 국내에서 많이 양상이 돼서 좀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폼 재고 안 준다고 막 할 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있어 딱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쪼록 짧은 시간 내에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와서 다른 나라가 강짜를 놓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일들은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박사님 같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많은 힘을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어느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제가 화학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화학물질, 위험한 독성 물질 때문에 약간 더
존경스럽거든요. 그거 알면서도 어떻게 그 시간 동안 참고 그 연구를 할까. 그래서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뭐 소방관, 경찰관 얘기도 하지만 저희 일상생활의 거의 대부분의 그 물체들의 그 기기나 뭐 이런 다 들어있는 그 불소를 연구해 주셔서 그리고 또 그걸 국산화시키려고 노력해 주신 그 저희 박사님께 저는 진짜 오늘 존경한다는 말을 해주십니다. 그 우리나라보다 앞선 선진국의 기술을 이렇게 따라잡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그 큰 노력과 끈기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사실 화학이라는 분야가 또 어렵지만 또 우리 일상생활과 너무나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께서도 이런 화학 공정 분야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감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일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서 그리고 칭찬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저희가 이제 진짜 소재 강국 그다음에 앞으로 훨씬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센터가 되고 그렇게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빨리 소재 강국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학과 국민이 소통하는 시간 과학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